3월 6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올해 논산 딸기 축제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축제를 앞둔 농민들은 막바지 출하 준비에 분주한데 최근 베트남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좋은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다로 기자입니다. 새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가장 일반적 품종인 서량부터 당도와 저장성이 높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킹스베리와 비타베리 등 다양한 신품종이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품종 딸기들은 이제 프리미엄급 딸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만 계속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셔요.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충남 논산에서는 90년 전부터 딸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딸기밭 면적이 축구장 1,400배를 넘었고 전국 딸기 생산량의 15%가 논산에서 재배됩니다. 지난달에는 과일의 천국으로 불리는 베트남의 딸기 300톤 수출 계약도 이뤄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할 때 그보다 더 좋은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농산물을 뺄낼 수 있으니까 적체시키지 않고. 올해는 논산 딸기 축제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논산시는 딸기 축제를 마친 뒤 전국 딸기 박람회와 세계 딸기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만들어내자. 내년부터는 딸기 전국 박람회, 그 이후에 몇 년 후에는 세계 딸기 엑스포 이렇게 준비를 하고. 논산 딸기 축제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논산 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인천의 대표 쌀인 강화 섬쌀은 일조량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밥맛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로 나간 강화 섬쌀이 올해는 캐나다로 100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정을 거친 하얀 쌀이 쏟아집니다. 한 포대씩 포장된 쌀을 차곡차곡 쌌습니다. 인천의 대표 특산품인 강화 섬쌀입니다. 농민들은 간척지에서 해풍을 견디며 자라 품질과 밥맛이 좋다고 자부합니다. 해풍 바람을 맞고 그래가지고 쌀 맛은 전국 최고라고 저뿐 아니라 온 국민이 자부하는 그 쌀입니다. 인천시와 강화구는 지난해 캐나다 현지 유통업체와 강화섬쌀 20톤을 수출하는 첫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는 강화섬쌀 100톤이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로 수출됩니다. 인천시는 캐나다 현지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수출에 관련된 물류비, 포장재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화군의 연간 쌀 생산량은 5만 톤에 이릅니다. 강화군은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연계한 쌀 소비 촉진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연수구 및 인천시 의회와의 강화섬쌀 구매 협약을 이끌어냈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마케팅을 적극 추진토록 할. 강화군은 이번 강화섬쌀 수출을 기반으로 순무와 인삼 등 지역 특산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전남 보성 녹차는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될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성군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 차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는데 박건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비탈이 온통 연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보성 녹차밭입니다. 이곳 보성 녹차밭은 전국의 녹차 생산량 가운데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말린 녹찻잎을 도자기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구수하고 산뜻한 녹차가 만들어집니다. 녹차는 이뇨작용 향상과 혈압 안정 등의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피는 우리 몸에가 축적이 되지만 녹차는 이뇨를 시켜서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차를 많이 드셔야 돼요. 보성군은 천년 역사를 지닌 보성 녹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4월 29일부터 세계차 엑스포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성 다양대축제와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 불꽃축제 등도 50회 동안 이어지는 엑스포 기간에 함께 열립니다. 보성 세계차 엑스포 성공 개최를 이끌 최고의 팀이
구성됐습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관광 메카로 보성군은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왕에게 보성 녹차를 증상하는 제연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차 엑스포 개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수소 시내버스를 도입한 인천시가 내년까지 수소버스를 700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차로 전환해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인천터미널에 들어옵니다. 수소 전지를 연료로 써 소음이 적고 엔진 공회전이 없는 데다 승차감도 뛰어납니다. 생각보다 엄청 조용하고 그리고 흔들림도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도입한 건 인천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최초로 수소버스를 모은 거에 대해서 감개가 무량하고요. 여튼 승차감이나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수소 시내버스도 21대를 도입했습니다. 내년까지 광역 노선을 포함해 수소버스를 70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 시대를 열어가는 세계적인 수소의 선진 도시로 거듭날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3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공급시설도 인천 서구에 들어섭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곳인 수소충전소가 14곳까지 늘어납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해 글로벌 관련 기업도 유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올해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0만 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나 자율주행 차량은 아직 자동차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려도 나오는데 경상북도가 이 같은 미래형 자동차 검사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변 주차 차량까지 덮칩니다. 터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거든요. 엄청 위험했어요. 막 검은 연기들이 엄청 많아갖고.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충전 후 주차한 전기차가 폭발했습니다. 전기차는 충돌 사고가 나면 배터리 열폭주 현상 등으로 폭발하기도 하는데 정작 전기차는 자동차 관리법상 검사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전국의 자동차 검사소는 2,000곳에 이르지만 전기차는 물론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검사를 받을 곳이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스템은 대부분 이제 내연기관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상북도가 이 같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 등 미래형 자동차의 검사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지역업체, 독일의 전문 기업과도 협력합니다. 미래형 자동차의 검사 기술력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점검 시스템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4년 안에 미래형 자동차 검사 시스템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판교에 주거시설 등을 갖춘 경기도형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합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45만 제곱미터 규모로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하고 공공기숙사, 여가시설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월 내외부 전문가 22명으로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해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하나의 공간에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직주락 이게 일치하는 공간을 스타트업 밸리에 구현을 하겠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기 광주시는 2010년까지는 인구 20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였습니다. 이후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10년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젠 50만 명을 목전에 둘 정도로 도시가 커졌는데 빠르게 성장하는 광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방세환 광주시장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 텐데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어요. 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41% 정도 인구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자연 환경이 광주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쾌적한 자연 환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장 또 가능성이 또 높은 도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또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시에 인접해 있으면서 이제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좋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인구가 그렇게 배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우리가 경제 지표에서 이제 보너스 인구라고 하는 그런 예. 청년 인구 이제 20대에서 40대까지가 25살부터 49살까지 인구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 인구가 지금 43%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43%를.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영유아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예. 거기도 지금 한 그 4% 정도 16,0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예. 그런 도시로다 이제 거듭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50만 자족 도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뭐 청년 인구도 당연히 늘고 있고 교통이 좋아지면서 인구가 계속 성장세인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50만 자족 도시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2040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제 50만 자족 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요건들이 있겠죠. 이제 정주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또 광주가 아무래도 또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 교통 편의성이 외곽에 대한 편의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구조를 어떻게 또 재편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또 자연환경이 또 풍부한 또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여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더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광주에서 살면서 또 밤에는 이제 일주일 자고 이제 출퇴근하다가 주말에는 또 그 관내에서 또 쇼핑도 하고 또 여가도 즐기고 이제 그런 이제 자족 도시형 이제 도시로다 이제 탈바꿈하려고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민선 8기 광주시의 비전 3대가 행복한 희망 도시인데 뭐 인구가 빠르게 늘다 보면은 아무래도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인프라 구축이 문제일 텐데 교통 부분이 또 걱정이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어떤 성장 가능성, 성장 잠재력을 얘기하지만 어떤 급격한 인구 증가나 이제 급속한 이제 그 도시 팽창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예, 교통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가 도로만 가지고 현재 다 펼쳐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국가 철도 계획에다가 반영될 수 있게끔 몇 가지의 그 노선을 갖다가 우리가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스파이더웨이 라인이라고 그래서 거미줄같이 촘촘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거기에 또 대중교통을 갖다가 어떤 노선별로 잘 준비를 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의 통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층의 그런 이제 젊은 층의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통학 문제가 또 걸리고 또 그 당사자들에게는 또 이제 출퇴근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가 많이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밀린다 이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학버스를 대신할 수 있는 통학권까지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촘촘한 이제 학교 앞에다 정류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촘촘하게 이제 그 통학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또 역 4개 역이 있습니다. 광주는. 그래서 또 오펜 아직 그 8호선 연장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아직 돼 있지가 않아서 거기에는 이제 환승 센터를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5개의 환승 체계를 갖추면서 또 출퇴근을 또 용이하게 편리하게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 광주시가 그 교통 문제도 이제는 또 해결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들의 출퇴근 문제, 아이들의 통학 문제까지 지금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 사실 광주시가 또 자연환경이 좋다 보니까 규제 지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1974년도 이제 팔당댐이 이제 준공이 되고 그래서 1998년도에 이제 한강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게 상당히 입지 규제를 하는 그런 법이죠. 이제
결국은 뭐냐면 물관리 종합대책 관련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어떤 규제 일변도의 그런 정책을 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8당 수질이 1급수를 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8당 그 물관리 종합대책에 이제 부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목적 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현재 또 수질 개선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떤 과학화돼 있고 또 어떤 고도의 기술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관련 법들은 아직까지도 규제 일변도의 그런 상황을 갖고 있어요. 뭐 중첩 규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그래서 같아요. 그것도 거미줄 같은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이제 특별대책 지역이 전 지역이고 네. 또 이제 수도권 정비기획법상의 이제 자연보전권역이 전 지역이고 또 그 외에 뭐 그린벨트법 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뭐 아주 잔잔한 것부터 좀 아주 말도 못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또 그 정도 그만큼의 또 수질 또 개선이 됐고 했으니까 이제 좀 이제는 제도를 정비할 때가 됐다. 또 이게 좀 막 난잡하게 벌어져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좀 하나로 다 좀 일원화시키고 해서 좀 그렇게 해주고 또 현재 이렇게 잘 지켜진 내용들은 좀 폐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저도 그동안에 이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라고 해서 그 이제 대정부 투쟁도 해보고 그 사무국장도 해봤습니다. 그 지금 정치하시기 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시민사회 운동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으로 와서 또 그동안에 그런 어떤 8당 상수원 인근 지역에 대한 그런 현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도 이제 한강사랑 포럼도 우리가 발족을 했고 접점을 찾아야 되는 분들 같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관화 컨퍼런스라고 있는데 유치를 하셨다고요. 예, 저희가 그 내년도 7월 달에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잠정적으로 이제 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이제 그게 경연제로 열리는 이제 세계 관악 올림픽이라고 불리거든요. 2년마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22년도에는 이제 체코 프라하에서 열려서 제가 그 총회 가서 이제 승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그 시카고에 가서 이제 그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협약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때마침 작년 12월에 베트남에 이제 푹 주석이 이제 우리나라 국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광주에도 또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 이제 그 광주시청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이라든가 시민 여러분들의 그 준비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세계 관악 컨퍼런스 행사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세현 광주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